안녕하세요, 무비히어로 여러분.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OTT 오리지널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코멘터리 토크 OT히어로 시간입니다. OT히어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인 무비히어로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요, 넷플릭스에서 많이들 좋아하셨던 영화 길복순인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초대 손님으로는 소년심판으로 눈도장을 찍고 길복순에서 히든카드로 활약하신 넷플릭스와는 인연이 좀 깊은 배우인 것 같아요. 이현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비히어로 여러분께 오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히어로 여러분. 저는 길복순에서 영지 역을 맡은 배우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숱하게 얘기하셨겠지만 길복순이 어떤 작품인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길복순은 평범한 엄마이자 킬러인 길복순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벌어지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담긴 영화입니다. 네, 공개에 앞서서 이게 제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첫 선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꼭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것만이 그 작품의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배우들에게, 만든 분들에게 일단 기쁜 소식이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영화 보셨을 때 어떻게 소감이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영화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오는 씬에서 제 얼굴이 자꾸 굳는 거예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어느 화면에서 막 이렇게 어울려져 나오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해서 계속 이제 주변 분들한테 괜찮았냐고 묻고 피드백을 계속 받고 그랬죠. 좋은 피드백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으로는? 맞습니다. 만족할 만한 피드백이 다 있었군요. 네. 이 영화 중심에는 배우 전도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에 전도연을 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단순히 주연 배우라기보다 작품 자체가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요체라고 표현하는 편이 조금 더 옳을 것 같고요. 저는 길복순의 직업인 킬러를 배우로 바꿔서 볼 때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 배우의 커리어와 인생이 장르 영화를 입고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겐 그만한 어떤 헌정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 태도가 영화에서 장르적인 외피를 다 걷어낸 길복순의 알맹이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실상 출연 배우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도연이라는 배우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없으면 다른 배우들이 좀 참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마음도 있거든요. 제가 도연 선배랑 촬영하는 걸 되게 어떤 한 목표로 잡고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애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 첫 상업 영화에서 도연 선배랑 찍게 되고 또 그 역할이 제 마음이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역할이어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 안에 되게 많은 역할들이 존경합니다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그냥 감히 한국에 있는 배우들 중에 전도연 선배를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이 마음이 대사에 투영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영지와 처음에 길복순이 만날 때 이솜 씨가 연기한 MK 엔터의 이사가 언니가 롤모델이래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김영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요? 언니가 우상이래. 내가 제2의 길복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봐. 꼭 그 실제 이현 씨와 같은 네. 부분의 대사였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공개 이후에 같은 배역을 연기했던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반응 때문에 조금 더 열광적인 어떤 리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타 스캔들에서 남행선이라는 한 인물을 두 분이 같이 연기하셨는데 사실상은 이 작품에서 먼저 만나신 거죠, 길복순에서? 그쵸. 훨씬 전에 만난 거죠. 1타 스캔들보다. 그러니까 길복순을 다 촬영을 마치고 이제 도연 선배님이 다음 작품을 들어가시면서 그 역할, 이제 어린 남행선 역할을
찾고 있었는데 도현 선배 추천으로 들어가게 된 거여서 저는 되게 기뻤고 되게 재밌었고 또 장면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었는데 그 변성현 감독님이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의 관계성은 길복순으로 처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시기상 일타 스캔들이 먼저 나오면서 걱정이 좀 있으셨는데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또 새로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일타 스캔들을 보신 분들의 길복순으로 아니나 다를까 공개되는 클립마다 이제 남행선 얘기가 그쵸. 나오고 또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네. 높게 삽니다. 두 개 다 잘 돼서 얼마나 다 네,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는 영화 길복순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저희가 코너명을 속담화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제작진의 노고와 배우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이 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화로 풀어보겠다라는 취지를 붙인 코너명인데요. 작품의 스포일러가 일부 노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현 배우에게 길복순의 세 장면을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현 배우가 직접 꼽아온 3개의 명장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안. 이 장면을 골라오신 이유가 아직 진짜 문제된 궁금한데 예상을 깬 선택이었어요. 보통은 본인이 출연한 장면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죠. 이 장면은 길복순이란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오프닝 장면이고요. 일본 야쿠자 두목인 오다 시니치로와 길복순이 맞붙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 왜 골라주셨어요? 저는 이제 영화의 오프닝 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첫 시작부터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자, 봐봐. 이제 길복순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한 시퀀스로 보여줄게 라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걸 되게 아트적으로 보이는 것도 너무 집중이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씬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씬으로 길복순의 완전한 몰입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장면은 그렇다면 말하자면 이 장면에 동화되지 않는 관객은 길복순과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되게 반가워서 네. 몰입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공개된 이후에 그 인터넷 댓글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너는 내 운명에서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정말 서로 죽이려고 만났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두 분의 만남을 진짜 재미있어 하신 관객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 칼에 대한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칼이 막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좋은 칼이 하고 있는데 길복순은 이마트에서 5,000원 주고 샀어. 이게 약간 허세와 진짜백의 싸움 같다고 해야 될까? 미안. 이 장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트 문 닫았어, 그 얘들아. 자체로 멋진 액션 장면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전 약간은 그래픽 노블 같은 어떤 재미와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변성현 감독 액션의 어떤 특유의 질감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각본을 읽을 때는 사실 톤 앤 매너가 정확하게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보게 되지만 각본으로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의 장면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철도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호대교인 척하는 사실은 네. 세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이렇게 표현될 거라는 거는 정말 몰랐죠. 근데 어쨌든 변 감독님 글에 정말 완전히 이미 위트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되게 위트 있고 재밌는 씬이라는 건 글로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액션 합을 같이 맞춰본 전도연 배우의 액션은 어때요? 도현 선배님은 진짜 신중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액션이 전문 배우는 아니잖아요. 진짜 신중하게 하나하나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죠. 하셨던
그 신중하고 꼼꼼한 액션 스타일이 빛난 두 번째 속담화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선공개돼서 인터넷에 먼저 풀렸던 장면이기도 한데 이 장면도 그렇지만 뒷부분에 이제 길복순과 서로 합을 맞춰서 같이 다른 회사의 킬러들을 쳐부시는 액션 씬도 있어요. 강렬하게로 치면은 그 장면이 조금 더 강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장면에 애착이 있어서 고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진짜 가장 애쓴 장면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진짜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찍었고 사실 그 다른 액션 씬들은 커트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편집의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씬은 편집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이제 배우의 액션과 그리고 카메라 또 길복순의 이 씬이 좀 특별한 건 카메라 무빙과 음악이겠죠. 그래서 이 씬을 전 너무 좋아해요. 모든 합이 정말 딱 잘 맞은 씬이 아닐까 싶어서.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선배 전도연과 액션 합을 맞춰야 한다라는 씬의 목표가 있고 또 저 상황을 생각해보면 뒤에 지금 보조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잘해야 빨리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저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 장면을 찍었던 날? 제가 준비하고 연습했던 이 합들을 그리고 이 액션들을 잘 맞히는 게 틀리지 않고 잘 맞히는 게 제 1차 목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복순을 한번 그어보겠다는 그 목적이랑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했거든요. 안 틀리고. 네. 방금 돌아가셨어요. 비명도 못 지르고. 근데 그 작품 공개 후에 유튜브 댓글 중에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이현 배우님은 작품마다 못 알아보게 변신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한데 목소리가 특징적이라 목소리로 알아본다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진검이었으면 옆구리 베이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톤도 사실은 귀에 쏙 박히게 좀 독특한 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검이었으면 옆구리 베이신 겁니다. 목소리 톤에 대한 이야기 자주 듣죠? 진짜 정말 많이 자주 듣는데 예를 들면 그냥 되게 편안하게 카페를 가고 쉬는 날 이렇게 하면 전혀 못 알아보시다가 목소리로 목소리로 알아보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해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제 목소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 뭐가 독특한지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맡은 역할마다 쓰는 톤이 진짜 다르게 쓰기는 해요. 근데 그걸 알아봐 주셔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저는 제 목소리가 아직 너무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도록 본인의 장면을 많이 보세요. 어떤 게요? 뭐가 독특해요? 허스키한데 목소리가 네. 보통 허스키한 목소리는 톤이 낮죠. 네. 근데 톤은 높잖아요. 그래서 독특해요? 네. 아, 그래서 독특한 인상이 좀 있는 것 어. 같아요. 네. 발음이 조금 외국어처럼 들리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발음 외국어. 그건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발음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장면의 컨셉을 보면은 노련한 복순 그리고 치기 어린 영지라는 딱 대결 구도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아주 잘 보여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롱테이크 촬영을 선택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댓글에 보면 액션이 물 흐르듯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변성현 감독이 어떤 톤 앤 매너의 액션을 주문했는지 궁금해요. 아마 사실 변석영 감독님이 이 길복순을 찍고 다시는 액션 안 하고 싶다고. 왜냐면은 배우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변 감독님이 배우들을 진짜 많이 아껴주시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봐서 같이 현장에서 되게 괴로워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액션할 때 별다른 어떻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일부러 안 하셨던 것 같고 사실 이미 액션 합이 무술 감독님께서 되게 물 흐르듯이 보일 수 있게 짜준 액션 합이어서 제가 잘 하기만 하면 됐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저는 그래서 명 감독님이랑 그 촬영 감독님이랑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액션씬을 소화한 배우도 대단하고 그것을 물 흐르듯한 액션으로 읽어주신 관객 여러분도 대단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고르신 세 번째 장면이야말로 정말 의외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라주신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길복순의 집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장면이고 복순과 복순의 딸 재영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작품 안에서 엄마 복순과 딸 재영이의 어떤 그 허물지 못하는 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간의 정원이 되게 전 복순이한테 되게 큰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돌보는 것에 대한 계속 죽이는 사람이 어떤 생명을 계속 돌보잖아요. 근데 이 영화 내내 복순이는 재영이를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 돌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재영이가 처음으로 엄마가 무언가 돌보는 곳에 자기 발로 들어오는 장면이고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면 이 작품이 되게 귀한 장면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이 장면 이전에 복순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얘들이 그냥 잘하는 줄 아니? 뭐 이런 대사가 기억나기도 하고요. 식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길복순이 보살피는 또 하나의 존재라는 점에서 저 식물 정원이라는 배경은 사실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 씬을 보고 공간을 나눠서 저 동선을 하게 만든 병감독님도 그렇고 저 식물들을 저렇게 해놓은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진짜 정말 변태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좋은 의미의. 의미에. 아니 근데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고 오늘 꼽아주신 세 개의 장면도 그렇고 참여한 배우로서 이 작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영화를 바라보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길복순이라는 작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는 사전에 저희가 무비히어로 SNS를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이현 배우가 직접 추첨을 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비뽑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뽑아주시죠. 어떤 질문이 써있나요? 길복순과의 액션씬 촬영 방법이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같이 코멘터리 장면에서 본 그 처음 대결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시장에서 다른 킬러들과 같이 합을 맞추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 두 액션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비하인드가 듣고 싶다는 질문이었어요. 그 롱테이크 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가 씬으로 넘어가면 그 이제 제가 복순이를 도와주게 되는 씬이 있잖아요. 복순이 편에서 쓰는 영지가 복순이 편에서 쓰는 씬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카메라 장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카메라가 돌아요. 그래서 그 미술 세트 자체가 벽 하나를 두고 문이 열려 있고 장비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가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서로 타이밍을 맞췄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복순 선배가 안에서 싸우고 카메라가 나올 때쯤에 제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다시 대기를 했다가 복수 선배 싸우고 다시 나올 때쯤에 제가 싸우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장면에서 영지가 처음에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복순을 도우러 합류한다라는 게 그 장면의 액션의 키워드인데 근데 처음에 영지가 등장할 때 사람들이 웃는 반응을 사실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네, 저는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로서는 진지한 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객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이제 마음을 먹고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복순 선배 도와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가서 바로 복순 선배 앞에 쓰면은 안 되니까 이제 저 혼자 어쨌든 연기를 한번 해본 건데 제가 이렇게 칼을 다시 잡는데 웃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약간 풀이 죽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했어요. 멋진 킬러여야 하는데 칼을 다시 잡고 이렇게 섰는데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지는 않은가. 근데 그 죽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감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킬러라는 직업을 배우로 치환해 바라볼 때 이 작품이 진정한 재미가 있다라고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청부살인업체지만 실은 너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다가 묘사한 장면들로 표현이 되고 굳이 살인청부의 작품이라는 표현을 붙인다던가 죽인다는 표현도 좀 이중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킬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배우의 너무나 멋진 연기를 봤을 때 퍼포먼스로서 시체말로 그걸 죽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연기를 보여온 전도연에게 또 하나의 헌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인다라는 행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로는 이미 사실 변성현 감독님이 본인 SNS 계정에 길복순을 홍보할 때 길복순은 죽이는 영화입니다라고 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완전 동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올해 2023년 무비히어로 캠페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무비히어로 캠페인은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슬로건은 거란 자에게 권리란 없다입니다. 거란 자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불법적인 루트로 영화를 유통하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평소 업계에 계시면서 주변 창작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접하셨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분들은 너무 많고 사실 저만 해도 인터넷에 제 작품들을 검색하다 보면 연관 검색으로 너무 쉽게 뜨는 단어들이 보이니까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든다고 해야 될까요? 막 요거가 좀 어떤 순간에는 빼앗기고 정당하게 취급하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시청하는 거란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어요? 저는 그냥 진짜 고작 이런 걸로 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사소한 일이잖아요. 다 남들은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당하게 예술을 느끼고 보게 되고 감탄하는데 그걸 굳이 고작 이런 일로 자기가 본인의 죄를 쌓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짓을 굳이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지 맙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무비히어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끝으로 들려주시죠. 영화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영화 얘기를 이은성 기자님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불법 스트리밍 하지 맙시다.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보시는 그날까지 무비히어로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이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